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한데요. 공군이 UAM을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삼고 관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교통 UAM입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꽉 막힌 도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전기를 이용해 친환경적입니다. 2040년이면 전 세계 UAM 시장은 1,0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적이고 더 안전한 비행체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그 이동 교통 수단의 혁신적인 플랫폼 개념으로 지금 되게 각광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흥군이 이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고흥군은 직경 22km에 달하는 전국 최대 비행 시험 공역과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고흥에는 국내 최초의 UAM 정류장을 비롯해 항공센터와 국가종합 비행 시험 성능장 등 시설들이 집적돼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성공적으로 끝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1단계 실증 사업도 고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런 장점을 앞세워 최근에는 UAM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전남 서부권과 경남권을 아우르는 관광 모델과 응급 환자 이송 서비스 구축, UAM 관련 산업단지 조성이 고흥 UAM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미래 교통수단을 넘어 이 같은 세 가지 전략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UAM을 우주 산업에 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토부에서 UAM 관련한 상용화 관련한 지역 시범 사업이라고 지금 공모를 지금 공고를 냈어요. 일단은 그래서 전남 도하고 공조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그 시범 사업에 일단 응모를 저희들이 하고 UAM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고흥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오는 27일 결정됩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더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어제 하루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았고 오늘 충청권부터 전국 4개 권역 경선을 시작합니다. 호남권 순회 경선 투표는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며 합동연설회는 26일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 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문성 전남도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을 담은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처벌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강 의원은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샤인 프로젝트로 인한 여수 산단의 위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석유화학은 전남 경제를 지탱해온 핵심 산업인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생존의 갈림길에 선 지금, 울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조 원대 초대형 사업인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는 필요한 인허가만 600건이 넘습니다. 울산시는 원활한 착공을 위해 각 기업 전담 공무원들이 직접 인허가를 챙겼습니다. 기업의 건축 담당자가 각 군구청을 돌아다니며 받아야 하는 인허가를 공무원이 총괄하다 보니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울산시뿐만 아니라 구군의 공무원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기업을 직접 협의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 점 때문에 인허가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느끼고도 있는 것 같고. 기업 전담 공무원들은 시청이 아닌 S오일, 현대차 등 기업으로 출근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소통하다 보니 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오일이 하루 10,000명의 인력 수용을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를 요청하자 울산시는 산단의 미활용 용지는 임대가 불가하다는 현행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여수시는 수십 년간 기업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행정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인허가 담당 부서로 원스톱 지원팀이 존재할 뿐
환경과 건축만 담당해 소방이나 도시계획 등은 각 부서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기업들이 입주하려 해도 그만큼 까다롭고 시간적인 제약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규 증설을 해서 이제 지었을 때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이걸 공장을 안 돌리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주공이 안 맞았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더 까다롭게 가는 것들이 보이죠. 규제 개선에도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수상이를 중심으로 산단 내 여천선을 폐선하고 부족한 산업용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여수시와 전남도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부와의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할 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도 여천선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우리 국가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그 철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요건 조성하는데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여수시의 투자 유치 실적은 3년 전 4조 8천억 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에는 1조 6천억, 올해는 10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위축되는 석유화학 업계의 불황 속 단순한 기업 유치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대규모 투자와 밀착 행정으로 경쟁력을 찾고 있는 울산, 여수시와 전남도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GS칼텍스 여수 공장이 3천억 원 규모의 올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월 말부터 13개 공정에서 총 3,083억 원을 들여 하루 평균 2,270명의 인력을 동원해 상반기 대정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비용 가운데 70% 정도가 지역업체 활용과 지역민 채용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는 또 AI 기술을 활용한 지게차 접근 금지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투입해 안전 확보와 업무 효율성 증대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우주랜드 조성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는 23일까지 질의를 받고 다음 달 9일까지 참가 의향서, 같은 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복내면 예내리에 들어서는 고흥 우주랜드는 우주항공을 테마로 관람과 체험,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우주랜드 조성 사업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의 토지 비용 관련 소송 등으로 지연됐지만 최근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식당, 카페마다 자리에서 손님이 바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 오더 도입이 늘고 있죠. 인건비를 아끼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테이블 오더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두고 식당마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테이블 오더 20대를 설치한 최샘결 씨. 일정 매출을 충족하면 국가 지원 사업으로 무료로 기기를 쓸 수 있다는 영업사원 말을 듣고 테이블 오더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최 씨는 손님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의 4% 정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최 씨는 최초 테이블 오더를 설치할 때 업체 측이 정확한 수수료 부과율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만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당연히 1%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있었죠. 식당 등 오프라인의 신용카드 결제 대행은 벤사라는 업체를 통해 이뤄집니다. 이때 수수료는 연 매출 기준 여신 전문 금융법에 따라 0.5%에서 1.5%입니다. 반면 온라인 모바일 결제인 테이블 오더는 전자지급 결제 대행 피지사가 운영합니다. 피지사 수수료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 자료를 보면 금융감독원이 테이블 오더 피지사 125곳을 조사한 결과 수수료는 최고 3.3%에서 4%에 달했습니다. 업체마다 요율도 제각각이라 매출에서 수수료를 얼마나 떼가는지 계약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서 내용들을 분명하게 확인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정확하게 얼마냐, 피지 수수료가 또 얼마고 카드 수수료가 얼마고 얼마가 입금이 되느냐를 꼭 물어보셔야죠. 테이블 오더 수수료를 두고 자영업자의 불만과 부담이 커지면서
관련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벤사처럼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수수료 상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편 최 씨와 계약한 테이블오더 판매업체 측은 수수료 내용을 설명했고 고객이 직접 계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내년 전남의대 개교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전남의대 신입생 모집이 무산됐지만 누구 하나 의례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며 순천대와 목포대 총장들이 사죄하는 용기와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또 전남의대 설립은 정치적 힘이 아니라 의료 수요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며 의대가 유치될 때까지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제철노사가 2024년 임금 단체 협약을 7개월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순천을 포함한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는 지난 10일부터 찬반 투표를 거쳐 기본급 450%에 1,050만 원을 더한 2,700만 원 규모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7개월 동안 성과급 문제 등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부분 파업과 직장 폐쇄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새우란이란 독특한 이름의 자생 난초가 봄을 맞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새우란은 생물 다양성과 생태 관광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새우란 축제가 신안 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닷바람과 섬 안개를 품은 형형색색의 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만개했습니다. 뿌리마디가 새우를 닮아 이름 붙여진 새우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새우란은 6종으로 이 가운데 신안새우란과 다도새우란은 흑산도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신안새우란은 2017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고 지난해는 신안군을 대표하는 꽃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같은 자생식물의 보존과 미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국 새우란 축제가 앞에도 천사섬 분재정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장에는 국내외 새우란 500여 점이 선보이고 새우란 자생지가 연출됐습니다. 또 전국 동호인들이 경합하는 전국 새우란 대전과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의 어떤 생물 기획전도 함께 열렸습니다. 자생식물 판매장과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신안새우란이 신안 가거도나 흑산도에서 발견이 돼서 그런 그 자생식물을 보존하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축제를 이제 기획해서 춘남처럼 시민들도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폭도 넓고 꽃도 춘남에서 매우 화려하고 그다음에 향도 좋고 이런 아주 장점이 많은 식물입니다. 신안군은 희귀한 생태 자산인 새우란을 내세워 자생식물 보존과 생태 관광을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기후변화로 빨라지는 산림병해충 출몰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관련 예찰과 진단 강화에 나섭니다. 이번 예찰에선 소나무 재선충병과 소리립 혹파리 등 15종의 주요 해충에 대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관찰과 진단이 이뤄집니다.